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가 너무 어렵고 길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한 줄 한 줄 읽어가다가 날이 셀 것 같아가지고 전체에 대한 어떤 좀 가이드라인을 제가 한번 앞에서 좀 마련해 보고 앞에서 조금 읽고 뒤에서 조금 읽고 이 시인이 뭘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왜 해야지 하는 정도 이렇게 느껴보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At the sign of the black horse, September 1999 이게 이제 시의 제목인데요. 번역해놓고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1999년 9월에 플로이드라고 하는 태풍, 허리케인입니다. 허리케인 플로이드가 미국 동부 연안을 강타합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1999년 미국 동부 해안 강타, 미국 역사에서 세 번째로 큰 그래서 이베큐에이션이라고 주민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5개 주 2.6 밀리언이니까 260만 명에 달하는 해안 거주민이 집을 떠나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는 그런 아주 큰 게 이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근데 흑마의 표지에서잖아요. 근데 시의 흐트를 뒤져봐도 딱 블랙호스가 한 번 나옵니다. 근데 블랙호스 표지라는 게 술집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블랙호스 흑마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블랙호스 그러면 뭐 좀 술집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표지판이 있었고 그 표지판 애신데 그 앞이라는 건지 뭐 이제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 표지판이 많이 나와요. 허리케인이 스치고 지나갔고 강물이 범람했고 모든 게 잠기고 떠내려가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표지판이 또 많이 떠내려가죠. 예, 이제 그런 이야기. 시 제목입니다. 흑마의 표지. 자, 흑마의 표지는 근데 형식이 각 연이 연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8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8행짜리가 45개 연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군이라고 하죠. 각 행의 끝에 오는 운인데요. 그 운이 AA, 그러니까 1행과 2행의 운이 같은 겁니다. BB, 3, 4행의 운이 같은 거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AA, BB, C, DDC라는 가군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것을 스테디엄 스탠자라고 한다고 하네요. 저도 이 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아이엠빅 펜타미터죠. 약강 오복격이거나 아니면 셰익스피어리안 소닛, 셰익스피어 소네트 형식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럼 리듬이라는 게 있고 가군이라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가군만 이야기했어요. 이제 영시의 음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리듬 혹은 미터라는 말을 쓰죠. 그 한 행이 이렇게 갈 때 만들어지는 어떤 음악을 말해요. 그 다음에 가군, 이제 행이 끝났을 때 끝에서 오는 운이 다음 행의 끝에서 오는 운과 어떤 짝을 이루느냐, 그게 가군입니다. 그래서 미터 혹은 리듬과 가군이 합쳐져서 어떤 정형성을 형성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이엠빅 펜타미터 그러면은 약강 이런 게 5번 가고 이제 가군은 또 이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미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가군만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이 시를 잠깐 봤지만은 이 사람이 정형시를 쓰는 사람이냐? 아니죠. 그런데 또 정형성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형성을 취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유시라고 하는 것이 자유시가 주장되는 것들이 20세기의 상황이에요. 20세기 초에 이미지즘 그 운동, 이미지스트 매니페스토 이제 뭐 이런 것에 보면은 시는 메트로놈 박자에 따라서 쓰지 말고 뮤지컬 프레이즈 악구에 따라서 써라 랄지 시의 정신은 자유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시로 쓰는 것은 20세기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와가지고 전후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가 왜 정형시를 쓰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내 결론은. 별 의미를. 뭔가를 계속 어떻게 보면 형식의 파괴 형식으로 쭉 밀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퍼져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뭔가를 잡아줄 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형성은 아니고 뭔가 잡아줄 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그 실험적인 시인이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어떤 시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 형식에 가까워요. 근데 무조건 무한으로 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어놓으면서 닫는다는 게 무엇이냐? 이게 또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일종의 제가 잠깐 어느 분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오늘 12시에 발을 씻고 자잖아요. 그럼 하루가 끝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날 8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진짜 시작은 아니죠. 12시에 잔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일의 인과관계를 거쳐서 어떤 목적을 이룬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끝난 게 아니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잘라줄 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 중간, 끝,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가 있습니다. 시작은 시작되어야 돼. 시작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시작하면 안 돼요. 앞에서 뭔가가 시작해갖고 그것이 나한테 넘겨줘 와야 돼.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 거기 나한테 또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로 파생해갖고 뒤로 넘어가야 돼요. 끝이란 뭐냐?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쳐져서 숨겨진 거나 뭐 진리나 이런 게 다 드러나서 이제 더 이상 뭐 별 이야기 안 해도 되겠다 싶을 때 끝이 나야 돼.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 비극의 정의에서 유명한 그 개연성의 개념이기도 하고 플롯의 개념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인과법칙에서 꽉 짜여 있는 거. 시작, 끝.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시작이나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오픈엔딩이. 그러나 이제 이건 내가 잠깐 해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저로서는 일단은 이 아주 생소해요. 자주 쓰지 않는 뭐 스테이디엄 스탠자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망가의 분위기를 위해 쿨리가 고안했고 H가 C에 태착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유행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자관 모이센 앤 그레블에 대한 뉴욕 타임스 북 리뷰에 이제 기고가겠죠. 피터 데이비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는 것이 많고 독서 폭이 매우 넓으며 매우 다양한 느낌을 가졌고 매우 광범위하게 여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인의 기억 속 모든 것이 뒤집힌 거북처럼 생생하고 이용 가능하게 할 일 없이 누워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시인이 원하게 나오면 딱딱 뽑았을 수 있을 정도로 딱 정돈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니까 자기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무거나 아무 때나 막 끄집어내는 그런 것에 아주 능한 시인이다.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평이한 이야기로 말하는 듯해도 책략이 흩뿌려져 있고 문학적이며 역사적인 지식의 덤불숲, 도로가 아니고 덤불숲이죠. 막 가려져 있다는 얘기죠.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지식의 덤불숲. 그리고 또 아일랜드 지역 이름들의 급류, 고유명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런 거, 이런 지형을 헤쳐나가려면 고도의 자질을 갖춘 독자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도의 자질을 갖춘 독자가 요구된답니다. 자, 파악하기 어려운 유희를 달인의 솜씨로 여전히 정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많이 갈차해받는 영권 시인들 중에 한 명이다. 누가 아부를 대게 했네요. 자, 이제 이분의 그 난해성, 많은 걸 막 끌어다가 막 섞어가지고 던져놔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많은 걸 끌어다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촥 던져놔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스 매거진하고 인터뷰를 했군요. 2006년에 이제 멀든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날
절대적으로 투명하고 직접적인 시를 짓는 일은 어렵습니다. 만약 그 시가 실제로 시대와 등가적인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이죠. 투명성과 직접성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도 지금은 그것들이 완전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투명한 것은 거짓말이다. 그건.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것도 투명해질 수 없다. 그래서 투명하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이 불투명하고 간접적이니까요. 그렇지만 맹세하건대 내가 말하는 것은 의도된 혼란, 뒤틀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많기는 하지만 제가 단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게 아주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대량의 복잡한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깨달음에 관해서입니다. 어쩌면 사물에 관한 확신의 부적절성에 대해서조차도 말하게 될지 몰라요.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아주 부적절한 거다. 그렇게 아예 보지 마라. 아무리 사소한 것도 그 안에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시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 글쎄 내가 쓴다기보다는 다른 게 나로 하여금 뭔가 말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목소리의 주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정시의 목소리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찾으라. 이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그 시 안에서 자기의 중심에서 통일된 어떤 목소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완곡하게 이야기한 거고 요즘 그 포스트 모더니스트 이론에 따르면은 그런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부정하죠. 그러니까 통일된 목소리를 배제하고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목소리를 막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시인의 목소리가 누구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목소리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다가 통일성이나 어떤 일관된 줄기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막 끊어놔 버리죠. 의식적으로. 많은 시인들이 그렇게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실험적 시인들이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 것들이 아주 뭐 특별하거나 애외적이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충분히 알아 이분도. 그런 이야기, 그 시론을 자기가 직접 전위적으로 실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이론점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식으로 돌려놓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 목소리가 동시적으로 던져놔 버리고 그걸 굳이 이게 내 목소리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보면 T.S. 엘리엇의 황무지도 그렇게 돼 있어요. 더 심해. T.S. 엘리엇의 황무지는. 그래서 참 새롭다는 게 또 얼마만큼 새로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난해하다고 했을 때 그게 이 시인이 갖고 있는 다중문화,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노던 아일랜드 사람인데 이게 묘하게 아일랜드하고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저기 영국하고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리시 포이스로 크지만은 사실은 영국의 뒷배에서 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문학을 읽을 때도 영문학 속에서 이 시인들을 대하지 WBH를 내가 아일랜드 문학 하면서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아일랜드의 민족성이나 문제나 이런 것이 또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국은 제국주의자들이고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대놓고로 말 안 할 가능성이 말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항상 복잡하게 말하라고 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임스 조이스의 뭡니까 The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젊은 예술가 초상이라거나 이런 것들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답답해하죠. 자기 집, 가정, 그 다음에 종교, 자기 나라 이걸 벗어나서 파리로 도망가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유가 전부냐?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뭐다 말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이분은 그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생각이. 몰들은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대학을 마쳤고 BBC 방송 벨파스트 지부대에 수활생했으며 1987년부터죠. 미국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또 이런 어떤 복잡성. 그래서 그 시집에는 고향 모이를 비롯한 아일랜드 과거가 관통하고 있고 또 동시에 뭐냐면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거죠. 뉴저지에 정착한 이식 가정이 또한 존재하고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따로따로 있는데 다 갖다 놔버린 거예요. 옆으로 붙여놔버려요. 또 해결을 안 해. 이건 앞이고 이건 뒤고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해주는 거죠.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보시면 돼요. 또 자신이 성장했던 아일랜드 시골의 언어가 프린스턴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의 언어. 이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기교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이 지식의 정보 이런 걸 가져오는 것들 또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의식적으로 그렇게 써, 이 사람. 의식적으로. 다중문화의 경험. 자, 요거 다양한 자료를 시 속에다 끌어들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시집에서 우리가 읽겠다고 하는 시가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장시죠. 다양하고 난해한 자료에서 자신의 시적 재질을 끌어오는 특징적 경향, 철학적, 역사적 자료들의 광대한 나열,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 안에 Bull were written, 번역에는 Bull were written 이렇게 한 것 같네요. 발음이 Bull were written의 이름과 그 1877년의 작품 양귀비 대왕. 근데 시에서는 다시 양귀비란 말 대왕 대신에 포피 왕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시 번역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발음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런 것이 4연 그리고 18연에 또 돌발적으로 등장합니다. 다른 문장 사이에 막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콜라주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적스터포지션, 병치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 하면은 또 이어지고 있어요. 이야기가 어떤 중심 이야기가. 그래서 사연에서 바베큐를 위한 불사 시기로 한 장 뜯겨지는 것이 묘다고 있고, 그래서 이 한 가지 사건이 쭉 펼쳐지는 게 아니라 조금 이야기되다가 또 다른 멀리 떨어진 데 갖고 또 조금 더 이야기되다가 막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 던져져 있어. 이걸 이런 식을 왜 하지? 이제 이런 생각. 또 페니 브라이스가 여기도 나오죠. 근데 페니 브라이스도 또 여기저기 막 나와요. 또 이런 게 뭐죠? 또 페니는 1951년에 죽었으면은 지금 1999년에 허리케인 플로이드가 닥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 사람이 아니죠. 근데 눈앞에 뭔 일이 막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돼요, 또. 그러니까 시공간을 막 그냥 뒤엉켜 버리는 것 같아요. 과거 죽은 사람이 지금 여기 앞에 있고, 저 아일랜드 사람이 막 여기 있고, 막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갖 시간과 정보와 장소와 이런 것들이 막 뒤엉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짓을 왜 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것을 제가 한번 보여주고자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실존 인물들이에요. 그 실존 인물들의 시대나 장소를 조금 막 옮겨와 버리고 막 옮기긴 하지만은 인물들 자체는 실존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가수 겸 코미디였고, 또 막 이 사람이 노래 불렀던 곡들이 Second Hand Rose, 중고 장미 번역기 만든 거야.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노래도 한번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 한 편 읽으면서 한 달 내내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될 정도의 그런 이걸 찾다가 말아요, 저도.
33년에 나오고 18년, 39년, 42년, 17년, 44년에 또 나오고 그래서 여러 제재가 여러 소재가 한 연 안에 혼재하고 또 한 가지 제재가 전체에 걸쳐 여러 곳에 조금씩 살을 붙이거나 빼면서 흩어져 등장하는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산재하는 비슷한 제재가 전체의 구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독자로서 뭔가 막 연결해 보려고 막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유혹을 만들게끔 적당히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구조의 발견은 어차피 이제 전적으로 독자에게 남겨져 있는데 그게 여전히 좀 뭐 말인지는 알겠는데 싶으면서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가장 큰 게 이제 델라웨와 레르텐을 잇는 문화죠. 그런가 하면은 그 왜 그 뭐였습니까? 주류 양조 술 이렇게 하는 거 금지했던 기간이 있었죠. 그런 사건. 그다음에 1919년에 월드 시리즈 뇌물 사건 뭐 이런 게 나오고 웰링턴 공작이 또 등장해요. 번역을 해놓고 이게 뭐야?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또 막 웰링턴 그때도 찾아봤을 때 이 사람이 나폴레옹 대왕을 물리친 사람이네요. 영국. 그런데 왜 영국 웰링턴을 여기 들여왔지? 확 듣다 막 동영상에서 동영상을 한번 돌려봤더니 한 줄 딱 지나가는 게 아일랜드 태생이네요. 그래서 뭔가 아일랜드와 관계가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나 이 사람은 아일랜드를 대변한 사람은 아닌데 영국을 대변해서 그 당시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하고 싸워가지고 다 유럽에서 다 졌어 다른 나라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긴 거예요. 수도 적은데. 그래서 그게 근데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아마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을 인정받아서 뭐 인도에도 파견되고 어디에도 파견되고 막 이렇게 높은 지위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무슨 레시피 무슨 음식에 무슨 레시피를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그걸 전파를 했는지 잠깐 그 이야기가 지나가요. 그래서 찾아내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찰리 베커, 우리는 모르지만 미국 사람 잘 아는 이게 부정한 경찰인데 이놈이 전기의자에 앉았던 모양입니다. 싱싱 그러니까 영화에도 있는 거예요. 영화에도 나왔을 거예요. 싱싱 교도소에서 전기의자에 앉혀졌는데 내가 또 막 찾아봤더니 전기 일렉트리시티 통하는 기간이 뭐 9분? 그래가지고 싱싱 교도소에서 그 처형하는데 가장 그 서툴렀던 지저분한 처형 장면으로 기록됐다. 뭐 이런 자료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역시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뭐 고통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태인 이야기가 자꾸 왜 나와.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 우리 폴 멀둔의 아내가 유태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나 꼭 정기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굳이 정기적으로 갈 건 없고, 다만 정기적인 사실이 유태인하고 관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여기 좀 비알리스톡, 유태인 대학살, 이런 거, 그 다음에 아우슈비츠, 이런 단어들이 한두 번씩 나오고, 거기서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런 방대한 역사적 자료들이 서로 뒤섞이면서 그런데 잘 연결이 안 돼요. 이놈과 이놈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뒤섞이면서 그 자리에 도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독자에게 불러 일으킨다. 이걸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절망이라면 절망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니까. 그릭스타운, 아우슈비츠 등과 같은 실제 명칭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사나 현실에 대해서 분명한 관심을 갖고 있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고통, 개인의 외로움 뭐 이런 것을 개인의 생각 이런 것을 1인칭 관점에서 자기의 주장, 자기의 관점에서 이렇게 풀어내놓는 것을 서정시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이분은 출발부터 그 생각 없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시 속에 들어오는 물품 또한 정확한 상표를 달고 있어요. 요즘 보면 간접 광고 하지 말라는데 그 유모차
그런데 나도 그런 생각 들어가. 우리가 내가 60년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보면 그때 사용했던 유모차는 상표도 지금과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만 써도 그게 시일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 그게 무슨 가공 것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실제 했던 어떤 이름 하나를 딱 기록하는 것도 어떤 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게 지금 없으니까. 어떤 역사적 맥락과 연결되면 캐릭 마크로스. 그래서 또 캐릭 마크로스가 레이스를 입고 벨트라이트사의 유모차를 타고 있고 데이글로란 말이 아마 이 글로우 빛나는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게 상표명이네요. 그러면서도 일반 명사로 쓰일 때는 형광빛을 내는 이렇게 반짝이는 빛을 내는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또 어떤 옷의 상표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그 엉클 아니가 이거 데이글로 셔츠를 입고 또 나타나는 걸로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재밌어요. 또 스투드베이커 이게 1960년대에 또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을 닫은 자동차 회사인데 어디에 이제 미국에서 1920년대에 만든 자동차 이렇게입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제재들의 구체성, 시인의 해박한 지식과 소재에 대한 능란한 통제력을 가늠하게 하지만 그 단단함으로 독자의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많이 이렇게 깨트리는 거예요. 이제 구조화의 기교죠. 이제 이제 기교적 측면에서 그렇다면은 여러 잡다한 자료들을 막 혼란스럽게 모아놓기만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걸 뭔가 그래서 일단 형식적인 구조화는 아까 말한 8년 그 스테디엄 스탠자 형식으로 해서 일단 맞춰놨어요. 그런데 그 내적인 구조 통일성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완전한 열림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건 이제 거의 혼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렇죠. 그래서, 주장하는 바를 메시지 형태로 전달하지 않더라도 또 아니면은 주장하는 바를 꼭꼭 감춰놔갖고 찾아봐라 하는 형식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독자가 참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아주 미완의 상태라 하더라도 여전히 시인은 뭔가 자기가 할 이야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 그러나 그걸 주장의 형식으로 내놓지 않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열려 있으면서 닫혀 있는 건데 그 닫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이제 외적인 구조는 8년 이렇게 해놨고 내적인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감춰져 있는 것이라기보다 어쩌면 우리가 좀 보태가지고 완성해야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이제 요 이야기 또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이론에 나오는 이야기. 이게 독자에 의해서 완성되는 종류의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쓸 때부터 이미 읽기에서 완성되는 글을 쓰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가장 극단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 반응 비평이란 말까지는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의무가 달라니까 독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쓰는 단계에서부터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절반 아니면은 10분의 1 정도만 참여하겠고 독자 당신들이 뛰어들어서 완성을 하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쓸 때부터 읽기에서 완성되는 종류의 글이라는 게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 읽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좀 시도했구나. 또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한 몇 개를 읽어봐야 이제 그 말이 조금 감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대강 사실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냅다 드립하면은 한 일주일 드립하면은 이제 그게 답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고 각자. 그렇지만 답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논문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정도죠. 그래서 또 반복이 아까 똑같은 소재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게 이제 반복이면서도 변주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다른 맥락 속에 놓이니까 이걸 의식적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그 변주를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 같지는 또 않아요. 그러면서 또 간단한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요 말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수톤에 달하는 진흙
건초, 머리카락, 신발, 안경. 또 수톤에 달하는 진흙, 건초, 머리카락, 신발, 그리고 안경테. 조금씩 말이 바뀌죠. 진흙, 건초, 머리카락, 짐바운 위에 가득 어깨에 지거나 운반한 허리케인 플로이드 다음날 아침에 수해복귀에 참여한 사람 진흙, 건초, 머리카락, 어깨 높이나 그 위로 운반하고 있는 막 이런 게. 그래서 뭔가 자주 반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근데 자주 반복되는 것들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엮어보면은 이 사람이 뭔 이야기 하려는가 보다. 이런 건 대강 와요. 시간이 많이 들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라고 하는 것을 sit back 해가지고 이렇게 즐기듯이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듯이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폴 멀드는 시인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비평가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기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 독자에게는 뭐 잘났다고 하니까 잘난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약간 미친놈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리듬을 타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야야야야. 하도 이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또 오기 전에 그 각 연에다가 넘버를 한번 다 붙여봤어요. 말하기 좀 이렇게 하나. 그런데 논문의 줄기를 따라가면은 막 앞뒤로 뒤로 막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걸 막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기도 또 뭐 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앞에서부터 한번 쭉 조금 되는 데까지 이렇게 읽어보겠다. 너무 길어서 이걸 뭐. 근데 우리가 엘리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도 엘리엇의 시 구절 한두 개 가지고 막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추상적으로 엘리엇의 무슨 이론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해버리지 엘리엇의 시 한 편을 전체적으로 먹고 왜 이런 구조로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지 또. 그리고 또 영문학과 학자들이 또 논문을 쓸 때는 또 시인들의 관심하고 별로 좀 거리가 있어요. 그냥 어떤 주제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거 찾아내서 새로운 발견이나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려지. 우리는 그딴 거 재미없잖아요, 사실은. 셰익스피어가 2번 결혼했는데 3번 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무 관심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엘리엇에 대해서도 우리가 훔쳐올 게 굉장히 많은데 그냥 뭘 배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게 업이니까 논문도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엘리엇만 봐갖고는 또 안 보여. 그래서 엘리엇을 욕하는 사람 것도 읽어보고 다른 것도 읽어보고 막 그러면서 이런 게 있는가 이제 이런 게 조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시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막 이야기하는 거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부럽잖아요. 할까요? 다시? 자, 여러분 잠깐 쉬었고 오늘 이제 2부에서는 At the Sign of the Black Cross, September 1999 이라고 하는 시를 시간 되는 데까지 좀 읽어볼까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워낙 길기 때문에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어떤 숨겨진 구조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뭐 함축적으로 이렇게 시 속에다 담아놨다
이런 것이기보다는 막 풀어놓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핵심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보면서도 엿볼 수는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쉬는 시간 전에 요 시의 구조화의 방식이라거나 이런 걸 깊게는 못했지만 잠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시를 구체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죠. 저는 이렇게 이제 띄워놓기는 했습니다만, 네. 1년이죠. Awesome. The morning after Hurricane Floyd, to sit out in our driveway and gawk at yet another canoe or kayak coming down Canal Road, now under 10 feet of water. Awesome. 시작을. 우리 대화할 때 awesome. 어쩔 때 쓰죠? awesome. 멋지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놀라운 일이다 이랬다가 이번에는 그냥 한번 멋진 일이다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근데 박수 치면서 멋진 일은 아니죠. 그러면서도 어쩐지 좀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었어요. 지금 눈앞에 홍수가 져가지고 막 둥둥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둥둥 떠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을 썼는데, 그래서 이건 심각한 사태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은 살짝 보면은 또 그런 것이 또 재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와 그 정도. Awesome. The morning after Hurricane Floyd. Hurricane Floyd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To sit out in our driveway. 드라이브웨이는 앞선 시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집에서 차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저도 그 구분도 못 해가지고 여기서 또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입로라고 하는 것은 큰 찻길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집이 부자일수록 진입로가 길겠죠. 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일이다. 허리케인 플로이드가 물러간 다음 날 아침 이렇게 진입로에 나와 앉아 and go cat. Another canoe or kayak. 또 하나의 카누 혹은 카약이 coming down Canal Road, 운하로를 따라 내려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일은, 멀거니 바라본다 해서 고크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멀거니 이 고크했,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몰라. 자, 여러분 Canal Road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길 이름이에요. 길 이름이에요. 운하가 아니에요. 운하 옆에 길이 있겠죠. 그러니까 운하로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그러나 이건 길이에요. 원래도.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물이 차 있고 거기에 카누나 카약이 내려오는 거죠. 이게 떠내려온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 같아. 이제 막 물이 다 차버리니까 사방에 묻혀지고 움직이려면은 뭐든 이렇게 배 같은 걸 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now under 10 feet of water. 지금은 거의 이제 물이 막 잠겨 있죠. With wheel to the brim. The old Biltrite pram. Biltrite pram이 목적어입니다. wheel의 목적어예요. 우리는 그 구식 빌트라이트 유모차를 wheel 이렇게 굴려서 갔다. To the brim. To the brim. 물 가장자리까지. 물 가장자리까지. In which, 그런데 그 old Biltrite pram, 그 유모차에는 wrapped in a shawl of Carrick Macross lace and a bonnet of his great grandmother Sophie's finest needle point. 카머. 그죠? 우리가 물 가장자리까지 밀고 온 낡은 빌트라이트 유모차에는 캐릭 마크로스 레이스로 짠 숄과
증조모 소피의 가장 고운 자수로 짠 보닛에 쌓여 Asher sleeps on as likely as any of us to find the way across the mill race on which logs, trees, more than logs, are borne along, to which the houses down by the old Greektown blocks have given up their inventory. 영어로도 따라가기가. 네. 이 Asher가 드디어 이제 주어가 나오죠. Asher가 sleeps on 계속해서 Asher는 계속 자다가도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러하듯 용수로 물살 건너갈 방도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통나무라기보다는 나무가 휩쓸려 내려가는 저 물살에게 낡은 그릭스타운 수문 인근의 집들은 재고품을 넘겨줘 버렸다. I'm happy for once to be left. I'm happy for once to be left high and dry. Happy that the house I may yet bring myself to call mine is set on a 250-year-old slab. Happy that if need be, we might bundle a few belongings into a pillow slip and climb the hill and escape. Please examine. 난 행복하다. 요번 한 번만은 고지대에 젖지 않고 남겨져서 행복하다. 스스로 내 집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집이 250년 묵은 널빤지 위에 세워져서 행복하다. 필요하다면 몇 가지 소지품을 베갯잇에 쑤셔 넣고 언덕에 올라 당신의 변화를 조사하세요. 영원히 근본적 순수를 진실로 회복할지도 모르는 어떤 것으로 탈출할 수 있어서.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짝이 딱딱 안 맞아서 이렇게 조금씩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요 부분을 한번 필자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고유명사는 그 단어의 뜻보다 소리가 중요하다. 그것은 누군가 불러주는 이름이어서 단어 원래의 뜻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 이 이질적인 소리를 우리말 사이에 놓으면 문장이 생경해지고 접목의 지점이 욱신거린다. 우리말에는 대소문자의 구분이 없고 어떤 단어가 고유명사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지시해 줄 장치가 없다. 번역 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대문자로 시작하는 지명이나 인명 등의 고유명사는 이게 꺽쇠인가요? 속에 위치시킨다. 꺽쇠, 볼 멀든 꺽쇠. 그 아래 시에서는 파편화와 몽타주 기법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뛰어드는 표지판, 문구, 안내문 또는 지시문 등 이런 것들은 원문에서는 별도 장치 없이 돌연하게 삽입되고 있지만 번역에서 구별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또 다른 어떤 기호 표시 속에 놓는다. 강조의 방점이 있는 이탈릭체나 영어가 아닌 외국어 표현은 굵은 구실체로 시각적 차별성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시에서는 그게 외국어죠.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보면 다 똑같아져 버리죠.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대소문자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대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물의 이름이거나 장소 이름이거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이게 뭔 문장인지 다 흐려져 버린단 말이지. 이게 글 안에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읽어도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걸 번역해 놓으면 아무리 잘 번역해도 훨씬 영어보다 우리가 더 불리한 위치에 속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떤 문장을 쓰다가 갑자기 표지판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그 표지판을 갑자기 문장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이게 뭐가 또 떠올라요. 옛날에 표 같은 게 떠올라. 그럼 그냥 쓰던 문장 속에다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문장이 이어지기는 이어져요. 그러니까 끊어졌다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영어로는 그게 형식적으로 약간 그 차이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번역해 버리면은 그 차이를 구분해 주기가 어려워. 그래서 없는 표시라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한번 시도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대가 있고 또 안 한 대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정돈하려면 또 제가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돼요. 그러나 일단 의도는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처음 나왔던 게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please examine. 이 단어는 보면은 P 대문자로 써 있고 E 대문자로 써 있고 그렇죠. 지금 여기 please examine 이연 그 두 번째 연 마지막 행에 please examine. 이걸로 봐서는 이 examine의 첫 글자가 capitalize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일반 문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강 눈치채는 거죠. 이게 좀 다른 게 이질적인 게 들어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표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상황을 한번 그려보죠. 그래서 홍수가 졌고 어떤 가족이 애셔라는 아이가 있는데 나중에 가보면 몇 달밖에 안 된 아이 같아요. 근데 그 아이를 유모차에다 싣고 물 가장자리까지 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커넬 로드죠. 운하로예요. 근데 저 위에서부터 막 카약이, 카누 막 이런 것들이 하나씩 막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경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awesome. 뭐 어떻게 보면은 아이의 눈으로 보면은 재밌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나왔지만은 120만 명인가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인 거죠. 지금 굉장히 큰 홍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 물살에게 낡은 그릭스타운 수문 저 아래쪽에 아마 수문이 있는 것 같고 그 인근의 집들이 재고품을 넘겨줘 버렸다. 그런데 집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내려가 버린 것 같아.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자기 집은 안 떠내려간 거예요. 자기 집은 안 떼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난 행복하다. 스스로 내 집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집이 250년 묵은 넓은 지위에 세워졌어요. 이건 또 뭔 소리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커넬 로드 인근에 있는 집들이 어떤 형태로 지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물 위에 지어졌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널빤지 같은 게 이렇게 대고 그 위에 뭐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는 건지 그러나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급할 때는 베개 닛 같은 데다가 베개 속에 있는 거 꺼내고 베개가 이제 부대 같은 것이니까 그 안에다 막 집어넣고 도망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괄호 속에 또 나왔죠. 이게 필요하다면 몇 가지 소제품을 베갯닛에 쑤셔 넣고 언덕에 올라 콤마 그리고 이게 당신의 변화를 조사하세요. 갑자기 뛰어든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저도. 당신의 변화를 조사하세요. 뭐죠? Please examine your change. 그래 놓고 to a place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escape에 걸리죠. climb the hill, 언덕을 올라서 escape, 도망갑니다. 어디로? To a place where the soul might indeed recover radical innocence. 영혼이 근본적인 순수를 진실로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곳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주제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근본적 순수라는 게 무엇일까? 시를 끝까지 읽고 나면 전쟁의 참화나 그 고난의 그 인류의 역사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사라진 아이들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아우슈비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그 근본적 순수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그 본성의 본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죄악 이런 것이 씻겨져 나가고 순수해지는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 현실에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는 홍수가 나고 있고 커다란 태풍이 불고 있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 상태죠. 눈앞에서는. 네,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근본적 순수가 나오죠. 근데 뒤로 쭉 가보면 막 역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런 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 고통, 홍수, 태풍 이런 게 있고 허리케인 이런 게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역사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막 뒤엉키는 거다.
그런 가운데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순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힌트는 이제 받는 거죠. 그 다음 보면은 A police launch maneuvering by brought back troops on maneuver. maneuver가 두 번 나오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launch란 말이 그 우리 저 무슨 백화점 같은 데서 뭐 런치합니다, 런치합니다 많이 하죠. 뭘 이렇게 처음으로 새로 시작할 때.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도 막 사전 찾아보면서 경찰선이라는 뜻이 있네요. 배. 모타로 움직이는 배를 런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 police launch maneuvering by는 그러니까 부사예요. 요 근처에서 maneuvering 어떤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경찰선. 왜 배가 떴겠어요? 전부 지금 물바다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여기저기 누구 다친 사람 없나 이렇게 옮겨야 될 게 없나 이제 경찰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선은 배선자죠. 경찰선이 brought back, bring back, 되가져 왔다. 그러니까 나에게 떠오르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옮겨가는 거예요. 현재의 어느 사건이 과거 기억을 촉발해서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뭐죠? Troops on maneuver. 작전 중인 troops는 이제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눈앞에서는 이제 태풍이 허리케인이 지나갔고 경찰이 움직이지만은 그것이 촉발이 돼가지고 어떤 전쟁 상황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서 some childkin of my children dipping a stale crust in his bowl of kale while listening to his parents complain about the cost of running a household in the Poland of 1930s. The child who, please hold, a peaked cap would shortly accost. 그랬고, 요게 이제 하나 사건이었죠. 경찰선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작전하는 군대, 이런 얘기가 있었고, 내 어린이들, my children.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의 어린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child kin이란 말이 친족, 동족,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족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동족인 어느 어린이. 그런데 dipping a stale, 썩은 빵 껍질을, 곰팡이가 인 빵 껍질을 케일죽 사발에다가 담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면서죠. While listening to his parents. 자기 부모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뭐 하고 있죠? Complain about the cost of running a household. 이 집안을 꾸려가는데 경비에 대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불편하고 있는 거죠. 시기가 어디로 나옵니까? In the Poland of the 1930s. 1930년대 폴란드예요. 지금 이 시의 화자가 처음 이렇게 글을 이끌어가는 1999년이잖아요. 1999년인데 자기 아이들이 있죠. 근데 자기 아이들을 해서 갑자기 다른 아이로 연결이 되죠. 근데 그 아이는 1930년대 폴란드 가정 속에 있는 아이예요. 굉장히 가난하죠. 집안을 꾸려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막 걱정해. 그런 거고 있고, 아이도 곰팡이가 쓴 빵 이렇게 먹고 있고요. 그 아이로 이렇게 옮아갑니다. 이제 방법을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그 다음에 나의 아이에서 나의 아이와 동족이기는 동족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다른 시대 환경, 너무나 다른 물질적 차이 속에서 있는 그 아이에게로 이제 생각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 1930년대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lease hold가 갑자기 나오죠. please hold가 대문자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화자의 목소리가 이어가는 목소리가 끊기고 어떤 게 들어온 거예요. please hold. hold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더라. 중지하세요로 바꿨네요. 처음에는 정지하세요. 그런 hold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hold는 please hold. 그러면 뭐 물건 쥐어주면서 please hold. 그러면 그 놓치지 말고 꽉 잡고 있어. 이런 뜻이 되죠. 그런데 hold fire 이렇게 하면은
사격 중지 이런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hold라는 게 맥락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지금 여기서는 목적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다른 사건이 겹칩니다. 사건이 계속 겹칩니다. 근데 그 겹치는 사건들이 시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막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또 하나. 그래서 귀 그리고 있는 아이를 앞챙 달린 모자를 쓰니가 중지하세요. 곧 말을 건네 그의 삼촌 유태인 필경사의 근황에 묻게 될 그 아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는 1930년대 폴란드에 있고 그의 아저씨가 필경사야, 필경사. 근데 필경사라는 게 유태인 필경사인데 이 필경사라는 게 종교 경전 필경사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인 거죠. 목사님, 유태인 목사님 같은 거. 목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뭐죠? 앞챙 달린 모자를 쓴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의 곳곳에 이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에 챙이 달려 있는 모자인데 실제로 지금 앞에 그 허리케인이 지나간 다음 날 동시대인으로서 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여기저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앞챙 달린 사람이 또 다른 앞챙 달린 사람을 떠오르게 만들지. 그때 그 유태인들을 뭐라고 할까 핍박했던 그 사람이에요. 예, 잡아가고 아이 부모와 떼어놓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왜 유태인들한테 노란 별 달아주죠?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앞챙 달린 사람이 와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요건 지금까지는 그 모습은 안 나타나죠. 그냥 챙이 달린 모자를 쓴 모양이다. 이 정도만 아는 거죠. 이런 식의 기법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중첩이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또 awesom이 나왔습니다. awesome. 어디 있었죠? 그래서 a picket cap would shortly accost for the whereabouts his uncle. 그러니까 이게 그 sofa 이게 이제 필경사로 했는데요. 그 사람 잡으려고 네 삼촌 어딨냐 이렇게 아이한테 막 묻고 다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 그러나 이제 그렇게는 말을 안 했죠. Awesome. However stormy yesterday's weather, to calmly don a safari hat that somewhat matches my safari coat. 아주 멋진 일이다. 어제 날씨가 아무리 폭풍우 쳤다가 할지라도 돈이라는 게 입다, 쓰다 이런 말이네요. 그래서 사파리 모자를 사파리 외투에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calmly 이렇게 조용하게 갖춰 입고 나오니까 이거 참 awesome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에서 빠져 죽은 사람은 빠져 죽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지금 차려 입고 나와서 또 awesome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And determined as I am to make the most of the power cut here on Ararat.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온가요? 어디에 나와요? 아라랏 산에서 이제 이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나오고 나중에 그러는데요. 그래서는 아라랏 산으로 처음에 해석했어요. 근데 여기가 지역이 아라랏 산하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한다지만은 그래서 뭔가 하고 또 다시 미국 지도를 찾아봤더니 아라랏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서상의 이름을 따가지고 미국 지금 동부 연안 어느 지역에 한두 곳이 아니에요. 강 이름이 아라랏 강이 있고 그 강을 따라가면은 또 여러 지역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또 아라랏 어떤 장소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ere on Ararat에서 파워컷 지금 전기가 나간 거죠. 전기가 이 나간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야지 하고 이제 결심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역사가 아무리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폭풍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오늘 날씨가 겠으면 또 오늘은 거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 미국적 유머라고 해야 되나 참 약간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찌 보면은
tear another leaf from Edward Bulwer Lytton's King Poppy to light the barbecue. The barbecue, shortly to be laden with Dorothy's favorite medallions of young red.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에드워드 보워 리튼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유명한 작가였던 것 같습니다. 킹 파피를 그래서 저 오기 전에 너무 서둘러서 깊게는 못 봤고요. 시집이네 이것도. 시집이에요. 왜 그 시집이라고? 이 시는 이렇게 서론을 읽어봤더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게 참 끝이 없습니다 공부에. 그래서 예전에는 양귀비 대왕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파피를 내가 뭔지 확인을 못했어요. 양귀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름인 것 같고. 여러분 파피킹은 있습니다. 킹 파피는 파피킹을 치면 막 뜨더라고. 립스틱 퀸, 립스틱 퀸, 그 다음에 파피킹 이렇게. 그 무슨 화장품 선전할 때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에드워드 보워 리튼의 그 시집에서 한 장을 뜯어내 가지고 바베큐용 불을 밝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간단한 표현 같지만 무서운 표현이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뭐 심각한 이야기 막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막 세상에 난리가 나 있는데 그 물가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내려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기는 또 옷을 다 갖춰 입었죠. 어떻게든 사파리 모자에다가 사파리 외투 딱 걸치고 나왔고 그리고 지금 바베큐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제 집안에서 일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기도 나가버렸고 그래서 이제 바베큐를 하는 겁니다. 바베큐를 하는데 또 재밌는 것은 시집을 뜯어버려. 뜯으려면 잡지책을 뜯든지 해야지. 그러나 저거 시집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한 장을 뜯어내서 불을 붙이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불판 위에 바베큐 shortly to be laden 불판 위에 놓이는 게 도로시가 가장 좋아하는 메달리온을 제가 번역을 틀려서 또 이것도 고쳤어요. 메달리온? 메달이라는 소리거든요. 찾아봐도. 그래서 이게 뭐예요? 도로스는 딸입니다. 그래서 쭉 전체를 읽어보니까 딸이 한 명 있고 이제 둘째가 하나 있어요. 이 시의 화자에. 근데 그게 이제 애셔. 이게 이제 난지 몇 달 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메달리온을 처음에는 이제 메달처럼 둥근 수름한 고기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실제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소고기를 썰 때 왜 이렇게 우리 저 스테이크용으로 썰어달라고 하면 이렇게 약간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썰어 주잖아요. 이제 그것을 메달리온이라고 이렇게 부르구만요. 그런 용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자주 해요. 번역하다 보면 원래 뜻은 있지만 그 이제 다른 용도로 쓰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이제 그쪽 문화에 그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싶으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분들이. 근데 재밌는 게 렛이거든요. 이걸 또 모르겠어. 아니 딸아이가 쥐고기를 먹나? 그래서 그 가장 그럴싸한 빠져나가는 것은 그 메달리온이라고 해서 둥그렇지는 않거든.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모양이. 근데 약간 그 어린 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은 딸 입장에서는 좋아 뭐 이렇게 모양을 보고 좋아하는 거죠.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쥐고기라고 해놨어요. 근데 어쩐지 꺼림칙해 이게 뭐 쥐고기를 먹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도 favorite medallions of young red. 이제 메달리언스는 이제 쇠고기를 잘랐을 때 그 모양, 어떤 부위 이런 것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라고 그럽니다. 에드워드 볼워 리턴의 책 포피 왕에서 한쪽 지전에 바비큐에 불을 붙이는 것은 멋진 일이다. 그러면서도 약간 그 반어적인 것도 느껴져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멋진 일이다. 진짜 멋지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 그나마 나는 물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사파리 옷이 정장은 아니잖아요. 사파리 이렇게 그나마 이 정도라도 갇혀 있고 밖에 나와서 지금 바베큐라도 굽고 있으니까 이건 참 멋진 일이다. 이 정도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구이도에는 도로스에게 인기가 있는 것 타원형으로 자른
어린 쥐고기, 쥐 모양, 타오. 참.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And white-lipped peccary. peccary는, 멧돼지 고기네요. White-lipped peccary taken this morning, not with old-fashioned piano wire, but raised in traps. I'll rake the ashes of the fire on which they are cooked. No return on bread. And watch the Mediterranean do its level best to meet the caribong, as Dorothy pronounced it once on Canal Road. No way out. Having taken down from the attic the ancient underwood with the one remaining black ribbon. 구식 피아노 줄이 아니라 최신의 덫으로 오늘 잡은 흰 주둥이 멧돼지가 곧 얹혀질 것이다. 이제 그 바베큐 불판 위에 나는 그들이 요리하게 될 곳에 잿불을 긁어 모아주고 빨간불에서 회전 금지 지켜볼 것이다. 지중해가 운하로에서 도로시가 언제 발음했던 대로 카리봉해와 만나려고 그 수위를 최선으로 맞추는 것을 출구 없음. 하나 남은 검정 리본을 장착한 구식 언더우드 타자기를 다락방에서 가지고 내려와 차고 구석에 가게를 열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영어, 우리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우리말로 천천히 읽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재밌어요. 뭔가 좀 상당히 좀 능숙한 이런 느낌도 있고. 보시죠? 이게 여기가 여전히 미진한 제가 두 번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도로시가 언제 발음했던 대로 지중해가 운하로에서 카리봉해와 만나려고 그 수위를 최선으로 맞추는 것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뭘 그리는 것이냐. 카리봉해는 카리브해죠. 그런데 이제 아이니까 발음을 카리봉 이렇게 한 거예요. 카리봉. 그래서 이제 미디터레니언은 지중해죠 일단은. 그 다음 카리비안 하면 카리브 해고 이 두 개가 만난다고 돼 있는데 아니 지금 태풍이 이래가지고 홍수가 1km선이 지금 앞에 운하로에서 만나 또 그럼 운하로에서 이게 뭐죠? 그럴 수가 있나요? 실제로? 지중해하고 홍수가 났으니까 수위가 높아져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이제 일단 이제 그 이야기죠. 사실은 두 개의 물길이 만나는 거죠. 두 개의 물길이 만나는 거죠. 그 지금 사실은 이게 또 두 개의 강이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을 만나니까 이 정도 한 건데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지명을 따오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 지금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중해식 요리와 카리브식 요리를 이야기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다가 그랬습니다. 그것도 그냥 여러분에게 과제로 남겨놓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되는 대로. Watch the Mediterranean do its level best. 그러니까 지중해가 그 수위를 최선으로 지금 어떻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카리봉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자꾸 간판들이 No way out 이런 것은 실제로 간판이 떠내려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No way out 이런 게 간판이 떠내려가는 거니까 툭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간섭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스토리가 있긴 있어요. 스토리가 이어가는데 그 사이에 계속 다른 간섭이 일어나요. 이제 눈에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그 사이에 실제로 다른 것들이 막 다른 게 들어가 관계없는 것들이 그렇기도 하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억 속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차고 구석에 가게를 열 것이다. 우리가 오늘 아침 낡은 빌트라이트 유모차를 밀고 물가에 도달했을 때 애쇼의 틀없는 얼굴에서 다수의 간섭자를 발견하고서 난 경이로웠다.
그들은 내가 예상할 수 있던 대로 마그라 펠트 출신이 아니었고 그곳에서 내 연락처는 이제 거의 없고 사이가 멀어져 있지만 그 케일 먹는 아이와 유사한 사람들이었는데 앞챙 달린 모자를 쓰니까 금지 곧 그에게 노란 펠트 모직의 별을 달아줄 것이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물가에 나와서 이제 그 바베큐를 하고 요게 이제 스토리라인이요. 마지막까지도. 그리고 마지막 연에 가보면은 마지막 연 그러니까 45연이면은 44연에서 애셔가 그때 잠깐 눈을 뜹니다. 애셔. 그러니까 애셔는 계속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애셔가 예쁜 아이로만 묘사되고 예쁘다는 표현도 없었지만은 근데 자꾸 가다 보면은 눈두덩이에 부스럼이 나 있고 엉덩이 기저귀 쪽에는 뭐가 막 나 있고 막 이런 걸로 묘사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 눈꺼풀 안에서는 뭔가 반짝거림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눈 속으로 눈 위에 물론 이제 보는 사람 이야기죠. 이 시의 화자의 이야기죠. 많은 간섭자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아이인데 어떻게 보면은 한 아이가 개체로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의 역사, 그리고 종족의 역사, 뭐 이런 것하고 전체에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많은 사건들이 이런 식을 뭔가를 시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나오죠. 애셔의 털없는 얼굴에서 다수의 간섭자를 발견하고서 경이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 아들 이제 몇 달 안 되는 아들을 아직도 자고 있죠. 그러니까 의식도 없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 보는데 그 얼굴에서 많은 다른 얼굴들이 막 겹치는 거죠. 그런데 그 겹치는 사람들은 마그라 펠트 출신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왔던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옛날 내가 있었던 그 이제 연락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죠. 그런데 거기에 다른 아이가 겹치죠. 아이니까 아이가 겹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아이냐 하면은 아까 그 곰팡이 쓴 빵을 먹던 아이죠. 그 케일 먹는 아이와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와 유사한 사람들이었는데 앞챙 달린 모자를 쓰니까 곧 그에게 노란 펠트 모직의 별을 달아줄 것이었다. 이쯤 되면은 이제 그 유태인들 그 아우슈비츠 강제 그 이제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가가지고 전부 저 가스 맞고 다 그 죽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우리 아이를 보니까 우리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임신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막 나쁜 생각 막 들고 이걸 어떻게 버텨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렇죠. 그에게 먼저 다가와 모세의 추방에 대해 그 이제 그 모자 쓴 놈이죠. 나쁜 놈이죠. 나중에 보면 그에게 먼저 다가와 모세의 추방에 대해 당신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확보하시오. 아이를 돌보기 전에. 요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안내문 같죠? 뭐 표지판이 이렇게 길게 쓰여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이게 또 둥둥 떠내려가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떠올랐나? 차원이 이렇게 집어넣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우리 저 비행기 타도 다른 사람 산소 마스크 먼저 씌워주지라고 말 안 해요. 당신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쓴 다음에 주위 사람을 도와주시오. 이렇게 안내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 있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흰 주둥이 멧돼지 식사에 대해 말한 연후에 그동안 경찰선 그런데 이게 이제 사건을 또 이렇게 만들죠. 그 경찰 그 배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뭐 구조 활동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1902년산 스투드베이크 차 한 대가 운하를 따라 내려와 있었고 이선희로 채우지 마시오. 그 안에 또 한 명의 친척 아놀드 로스타인이 주류 양조 판매 금지 기간에 미국으로 곡주를 들여와 운영하는 일의 배후에서 브레인인 역할을 했던 그이가 똑같이 생긴 데이글로 녹색 엽록소 셔츠를 걸치고 소대 목욕장 혹은 운하 자체의 표면에서 통상시에는 강가 둔덕과 예선길을 아주 조용하게 반영하는 운하의 수면에서 떠내려오고 있다.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이 운하가 소떼들이 목욕하던 곳이었던 거죠. 아주 평화롭죠. 그리고 이제 배를 아마 운하가 그런 것 같아요. 뭐가 배를 띄웠거나 그러면은 또 그 운하 옆에 길이 있어가지고 줄을 연결해갖고 그쪽에서 막 끌고 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선 길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랬던 것인데 거기에 이제 물이 다 둥둥둥 떠가지고 거기에 자기 삼촌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인 것 같은데 차를 타고 떠내려오고 있는데 차가 떠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차가. 근데 뭐 죽을 지경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삼촌 아니가 유과소 근처까지 떠내려 왔을 때 진은 남겨진 시리얼과 바스라진 지휘백 빵 비스켓으로 애쉬에게 묽은 죽 소금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1919년 월드 시리즈를 매수했던 아놀드 로스타인으로서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수 8명에게 뇌물을 줘 50피트 뒤로 후퇴. 경기를 포기하게 했던 당사자이다. 그의 데이글로 셔츠에 너무 놀란 나머지 우리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스투드베이크 차가 얼마나 낮게 물속에 잠겨 있는지를. 공범자 엑시 고든이 이중 수직 홈통과 스스로 채워진 임시 변통 정제기로 걸러낸 곡주 화물의 분배량이 평균 이하라는 것을. 그러니까 막 이야기가 촘촘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삼촌이 지금 차에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차로 그 밀주를 배달했었던 거죠. 근데 그건 옛날 이야기거든. 근데 또 밀주를 또 가짜로 또 정식으로 만들지 않고 뭘 어떻게 했는지 또 화물 분배량이 평균 이하라는 거 줄 맞고 안 주고 또 빼먹은 거죠. 막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다시 앞챙 달린 모자 쓰니가 또 등장하죠. 여기 지금 삼촌 아니가 나왔지만은 친척이나 뭐 관계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계속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읽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누가 이런 시를 읽자 그랬는지. 좌우간 우리 주변에 없는 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걸 번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번역하면 못합니다. 근데 그때 뭔 욕심이 생겼는지 왜 이렇게 쓰느냐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내가 한번 너를 뚫고 지나가리라 이런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 좀 잘못된 것 같으면 내가 용서를 해버리고 막 넘어갔어요. 안 그러면 못 넘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진짜 내가 세상에서 내놓을 정도로 번역을 해야 된다 하면은 한 일주일은 더 시간을 더 투자해야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금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영어가 부족하기도 하고 많은 자료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들이 시사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깊이 있게 읽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건들하고 연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보면은 그 역사적 고통들에 대한 이야기, 유태인들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아일랜드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아이리쉬, 그 다음에 유태인, 이 두 개가 주로 등장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눈앞에 일어난 사건으로서는 플로이드 허리케인이 해집고 지나가 버리는 눈앞의 어떤 현장,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꼭 절망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나와서 바베큐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많은 역사의 그 질곡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만만치 않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삼촌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왜 지금요 지금 이제 손주가 되죠. 이 시의 화자의 아들이고 서너 달 된를 왜 할례를 안 했느냐 어쨌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 그 철문점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치고 뭐 이런 역사의 질곡이 있었지만은 자기 것을 이어가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 막 이런 것들은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멀리서
면에서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좀 부분을 정확하게 따라가 주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제 결론으로 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시를 가지고 여러분이 시 창작에 도움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정시에 대한 고정관념, 그냥 자신의 슬픔, 감정, 외로움 이런 것을 자기 주관적으로 그것도 통제도 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토하듯이 쏟아낸다고 하는 것과 너무나 반대 쪽에 서 있는 시구나. 이런 건 굉장히 지적인 시인인 거죠.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을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감정이 없으면 시가 아니죠. 그러나 감정은 그 지성과 함께 섞이는 거죠. 엘리엇식으로 표현하면은 지성과 감성의 통합, 그것을 감수성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감수성의 분열, 감수성의 통합. 요건 이제 엘리엇이 쓰는 용어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분법적으로 지성과 감성은 분리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통합된 상태가 뭘까? 요것은 제가 갖고 있는 20년간의 문제였어요. 책에서는 그딴 이야기들을 막 쓰고 논문에도 막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써요. 그리고 내가 물어보면 막 아는 것처럼 대답해요. 근데 나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감정이라는 것이 지성과 분리되지 않는 상태가 뭐냐, 이걸 한번 이해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죠. 그런데 그 에즈라 파운드의 이미지에 대한 정의에도 그거가 있어요. An image is that which presents an intellectual and emotional complex in an instant of time.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지적이고 정서적인 복합체를 제시해주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한순간이라는 게 갑자기 터진다는 뜻도 있지만은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이 한 덩어리로 있다는 뜻도 돼요. 그 말을 읽으면서도 이것도 뭔 소리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의 정의를 보면은 우리의 5개의 감각에 자극을 주어가지고 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이미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각이 떠오르면 시각 이미지인 거지. 청각이 떠오르면 청각 이미지. 그러니까 일단 이미지는 감각, 감정의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은 어떤 사진 하나는 시각적인 건데 그 사진 하나가 그 반전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굉장한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각적인 것이 그 스태틱, 정적이고 거기에 한 장면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내적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것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런 에너지를 품는 것. 그러니까 지적이라는 것이 철학처럼 어떤 사유적, 논리적 전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을 지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 여기에도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외로움, 상실, 고통 여기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까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현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쓰라기도 이렇게 안 쓸 것 같아요. 재미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이 사람도 쓰는데 고생했을 것 같아. 네. 그런데 이런 펼쳐놓는 작업이 꼭 이 사람에게만 보이는 건 아니고 다른 좀 의식적인 시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정시의 영역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한 번쯤 읽어볼 나는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귓전을 소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